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들 어서 오십시오. 금요일 오후 6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다들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좋은 저녁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렇게 멍하니 오리를 바라보는, 실은 뭐냐, 이 게임도 슬슬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따뜻해지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또 오기 전에 미리 시원한 물을 보면서 약간 더위도 식히고 귀여운 오리도 바라보고 하면서 힐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겁나 춥네요. 오늘 겁나 춥더라고. 근데 뭐 그런 거 아니겠으면.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 그러니까요. 뭔가 꼬질꼬질한 오리가 되었는데 이거 깜짝이야. 뭐 이름을 짓는 방법도 있던데 내 기억에 아니었나? 컬렉션. 여기구나. 여기다. 여기.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퇴근하려니까 소리꾼은 출근했네. 뭐 그렇지요. 뭔가 이름을 지어줘야겠지? 아무 이름도 없이 하면은 또 정이 없으니까 한번 지어줘 보겠습니다. 제일 기본인 녀석은 이제 뭔가 익숙한 러버 덕으로 하고요. 이건 똑같은 러버 덕인데 그러니까 때가 묻어 있단 말이지. 노란색이니까 조르노 조바나 어때요? 머리가 도대체 뭘로 차 있는 겁니까? 그냥 뭐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꼬지리. 이런 거는 너무 오래 생각을 해도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어서 오시오. 반갑습니다. 뭐야, 뭔가 녹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거 맞습니까? 뭐야? 뭐야? 페인트가 씻겨져 나갔어요. 아니 이런? 갑자기 꼬지가 뭐야, 이름이 뭐냐, 약간 노란 끼가 도는 청둥 오리 같은 느낌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람? 뭐야?
빠져버렸는데 러버덕과 명을 달리 해버렸습니다. 이러고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다시 빨려 들어가가지고 슝 하고 나오는 건가? 묘하게 페인트 다 안 벗겨진 거 약간 좀 킹받네요. 되게 나름 그래도 꼬질이야. 정말 다행인 건 그래도 꼬질입니다. 세 번째 친구가 여기. 하얀색과 검은색. 다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얘 이름은 Il calcare graffia e graffio dopo graffio rovina il tuo bucato come rovina la lavatrice. 푸바더. 투썸 아이스박스요? 그거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까?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있는 걸까? 뭔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하는데 딱히 물결을 만드는 듯한 장치 같은 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이제 유일하게 저기로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게 다른데 계속절로 물이 빠져나가면 새물은 어디서 나오고 있는 거지? 그냥 영원히 흐르는 것 뿐인가? 이건 뭐하는 게임이에요? 이러는 게임. 오리 관찰 게임인가요? 그런 거 같습니다. 밑에 가 있는 애는 뭐 하고 있냐? 꼬질이. 혼자만의 풀장을 아직까지 만끽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옆에는 바다인가? 바다네. 개인 욕실에서, 개인 풀장에서 나름의 바캉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꼬질이. 하나 더 생겼다. 얘는 뭘까? 이건 흙일까? 녹슨 철?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녹슨 선박 같은 거 보면은 그 바닥 부분이 약간 요런 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철 녹슨 색깔인데 약간 옛날에 놀이터나 학교 운동장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엄청나게 오래되어 가지고 만지면 안 될 것 같은 철봉이나 사슬 그네 줄이 딱 이 색깔, 이 질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닌텐도 다이렉트에서 봤던 게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러스티로 하겠습니다. 뭐야? 러스? 뭘 러스도 나쁘지 않아. 티어 어디 갔냐고요? 우주로 빨려 들어갔어. 뭐요? 아닌가? 뭐 세기일 줄 아는 도전 과제가 떴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뭐야? 뭐야? 러스가 꼬지리에 이제 유일했던 이 개인 풀장에 난입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위아래가 2대2로 이제 옥상 펜트하우스는 이제 러버덕과 푸바덕이, 아래에는 꼬지리와 러스가 지내고 있습니다. 새 녀석이 나왔나? 오, 굉장히 선명하게 붉은 친구가 이 빨간 색깔을 어디서 봤더라? 좋아. 불덕입니다. 입주민이 점점 늘 것 같으면서도 한 명씩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러버덕과 푸바덕도 뭔가 위에가 좁다고 느꼈는지 러버덕이 가려고 했다가 벽에 튕겨서 다시 올라옵니다. 이게 어쨌거나 실질적으로 아래쪽이, 오 마이 갓, 잠깐만요. 이러다 풀장 다시 하면 게임 엔딩인가요? 그런 거 아닐까? 전 망할 오디오 못 끄냐? Un brevissimo flash meteorologico iniziando dalle temperature di oggi, le temperature minime di questa notte. 뭐야, 의자에도 앉을 수 있네? La sensibile diminuzione sul nord Italia con valori di primato del freddo, meno 14 osservate Bolzano, Aosta, meno 11 Torino, meno 10 Cuneo, meno 12 Milano. La diminuzione è stata risentita anche in alcune regioni del sud Italia, a prevalso un aumento sulla Calabria. 왜 러시안 말이 Adesso 나오지? direi di passare immediatamente alla teleimmagine del satellite Meteosat sull'Italia. 되게 거슬리네. Eccola per mostrarvi. Il gran freddo, il gelo, ma il tutto secco potremmo dire. Qualche banco 푸바덕. di scia sulla pianura padana, ma il cielo 넌 이게 stesso 마음에 alto delle 드냐? Alpi Nevate. Poi praticamente dall'altezza di Rimini e verso sud è tutta la intensa 이 녀석은 이 copertura, 소리가 마음에 드나 봐요. un sistema depressionario estremamente complesso che adesso, prima di mostrarvi il quadro europeo, io desidero darvi lo schema, anche se è previsto 뭐 per 아무런 조작이 안 poco 됩니다. diverso da quello attuale. Immaginate oggi tutte queste osservazioni. 러시아 말인 건 어떻게 알아듣냐고요? 그냥 그렇게 들리지 않아? 러시아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꼬지리와 러스는 갑자기 아래층으로 내려가더니만, 특히 꼬지리는 내려오자마자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던데. 어우 뭐야. 이게 뭐지? 이 녀석은 뭘까? 초콜릿.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부잣집 바닥에 있는, 미안합니다. 내가 부잣집 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몰라요. 저는 말이죠, 이 녀석을 보자마자 떠오른 세 글자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강렬한 이름을 이 녀석에게 붙여주고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색깔이 타이탄이에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파이널 판타지 14 타이탄을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녀석 무기를 검색하는 게 러버덕이 뭔가 친해지려고 타이탄에게 다가갔으나 타이탄이 급격하게 궤도를 꺾으며 안쪽으로 빨려 들어 갑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푸바덕도 아래 내려와 있었어요. 고백 공격을 당했나? 눈이 없는 이 아름다운 모습에 아니야, 눈은 있는데? 타이탄과 꼬지리가 갑자기 만납니다. 꼬지리와 타이탄이 갑자기 2층으로 합류합니다.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여태까지 봐왔던 모든 오리 중에 타이탄이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그 모습에 불덕과 러버덕이 탈출을 또 시도하는 것 같은데요. 유유자적. 결국 꼬지리는 사람이 적은 풀장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자신만의 이 영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타이탄은 딱히 관심이 없어 보이고요.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 또 한쪽으로 모여가지고 뭔가 자기들끼리만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닭과 러버덕이 스쳐 지나가고 뭔가 서로 별로 말이 잘 안 맞았나봐요. 그러는 순간 또 타이탄이 내려옵니다. 타이탄이 굉장히 인생을 다이나믹하게 즐기는 녀석인 것 같아요. 가만히 보고 있었더니 순식간에 또 내려와가지고 그럼 위에는 자연스럽게 꼬지리와 새로운 뉴 페이스 덕유라고 써 있습니다. 덕유 덕유 덕유. 그렇다면 이 친구는 이게 어떻게 보면 문신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머리와 이제 등 쪽에 일자로 길게 문신을 새겼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굉장히 패셔너블하다고 볼 수도 있고 굉장히 불량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세상을 등지고 있어요. 이 넓은 풀장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꼬지리에게도 시선 하나 주지 않고 자신만의 이 독립적인 공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럼 이 녀석은 뭘까?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의 이름은 미스터 덕으로 하겠습니다. 잘못 읽으면 안 돼요. 미스터 덕입니다. 여자면 어떡하냐고요? 안타까운 거지 뭐.
더 욕 같아 보인다고요? 전혀요. 욕이 아닙니다. 여기 보이잖아요. 덕유. 우리와 함께 해라. 이 게임과 함께하는 이 모든 시간 우리와 함께 해라. 그런 또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스터 덕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건 이해하고 있으나 미스터 덕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새로운 친구가 이건 뭐죠? 고누판인가요? 바둑판인가? 심오하게 생겼군. 뭔가 태양을 받으니까 겉면이 불그스름하게 빛나네요. 그나저나 이거 시간 가는 거야? 아까보다 시간이 흐르지 않았나요? 아까 되게 밝았던 것 같은데? 다들 어서 오세요. 놀랍게도 여러분 해가 지고 있습니다. 와우. 노을 예쁘네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뭘까? 좋아요. 고누. 이 녀석은 고누입니다. 자기 몸에 고누판을 짊어지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고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긴 판 위에서 고누를 즐기기 때문에 고누가 아래로 내려가나요? 아, 내려가진 않고 아래에 있는 녀석들은 아까부터 되게 모여있네요. 뭔가 나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 러버덕은 아래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망설이는 듯 보입니다만 러스가 등을 떠밉니다. 그러고 자기는 안 가네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꼰대를 밀어내는 건가? 회식 때 카드만 주고 빠지길 바라는 부장님을 바라보는 시선인 건가? 그러고 보니까 튜브에도 불이 들어왔습니다. 제일 늙은이는 빠져라 하고 러스가 러버덕을 보내버렸네요. 실제로 꼬지리도 올라왔고요. 그 뒤를 따라 미스터 덕도 아래에 있는 실질적인 권력을 러스가 쥐고 있는 건가? 러스가 닿은 녀석들이 하나둘씩 위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풀장에 불 들어와서 재밌네요. 예쁘네요. 그러니까 그새 해가 떨어졌어요. 러스가 굉장히 무도하게 녀석들을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차지하고 싶은 건가? 꼬지리가 이루고자 했던 꿈을 러스가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녀석들을 쫓아낸 러스를 푸바덕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라고 은근한 압박을 주고 있는 걸까요? 러스는 그에 관해 침묵으로 일조합니다.
불덕은 연관되기 싫은지 거리를 두고 등을 보이고 있어요. 한동안 긴장 상태가 이어질 것 같지만 어쨌거나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한동안 갈등 상황은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소원을 빌어봐 라는 도전 과제가 깨졌는데요. 여긴 뭐지? 하? 락커? 락커 같은데요. 근데 이 피부색을 보아하면 푸바덕과 모종의 관계가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아무리 봐도 둘이 닮았어요. 그러는 사이에 불덕이 나는 이 두 사람과 있어선 힘들겠다 라고 판단을 하고 스무스하게 백스텝으로 빠집니다. 그러고 푸바덕을 닮은 저 정체불명의 하얀 락커에게 드랍킥을 날리면서 화풀이를 합니다. 게임 소리 겁나 크네. 줄인 건데 이게. 이 녀석은 푸바덕의 혈연 관계인 게 틀림없습니다. 푸락덕입니다. 푸씨 집안인 거지. 그리고 아직 푸바덕과 푸락덕은 만나지 못합니다. 아직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몰라요.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연히 겹쳐져 일어난 사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새로운 녀석이 뭐야? 하늘에서 갑자기 헤드폰을 쓴 녀석이 드랍이 되었어요. 러스와 푸바덕도 당황한 듯 싶습니다. 뭘까 이건? 좋습니다. 이 녀석은 코 치료하겠습니다. 어디있죠? 특별오리. 협찬받은 오리. T1이어야 할 것 같다? 잘 모르겠습니다. T1 마크가 이런 느낌이었나요? 관심이 잘 없어가지고. 리퍼블릭 오브 게이머스. 게이머들의 공화국에서 왔다라는 뜻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옷을 입고 있어요. 옷과 장비를 갖춘
이제 문명 오리가 아닐까 예상합니다. 쫓겨난 건가? 뭐야? 고누가 갑자기 아까 우주선을 보고 궁금했던 걸까요? 오자마자 곧장 코치에게 가나 코치는 그 관심이 부담스러운 듯합니다. 나가려고 했지만 그새 화해한 푸바덕과 러스가 코치를 막아서네요. 그러고 보니 어느샌가부터 러스와 푸바덕이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화해한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 녀석 낙서로 이루어진 오리 보고 있자니 한 녀석이 생각이 나네요. 메리. 언제나 현실 세계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던 노란 장미의 소녀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그런 녀석이 아닐까. 이렇게라도 세상 밖에 나오고 싶었던 건 아닐까. 울고 있고요. 검은 무언가도 보이고 눈이 난도질 당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보이네. 어이구 깜짝이야. 넌 뭐야? 다른 오리를 쫓아내고 혼자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애석하게도 여기에선 그럴 능력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나무인가? 뭔가 질감이 느껴지는 오리입니다. 그럼 뭐 직관적으로 이 녀석은 목덕입니다. 목덕. 폐에서 추리를 먹고 싶어지는 질감이다. 그런 느낌도 있네. 방금 뭔가 소리가 들렸는데요. 아래로 꼬지리까지 합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는 아니고 아까 분명 러스와 푸바덕과 코치와 고누, 꼬지리, 불덕. 꼬지리는 내려오자마자 다시 올라가나요? 위에가 너무 좁아가지고 내려왔더니만 여긴 더 비좁다라는 걸 깨닫고 도망가고 있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불덕과 고누. 메리도 내려왔어요. 그러나 순식간에 도망갑니다. 한번 내려왔다가 꼬질이 아주 빠르게 도망을 가요. 어떻게든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지금 비 오는 겁니까? 비가 오네. 비가 오고 있습니다. 밤이 더욱더 짙어졌고요. 아직 해가 뜰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목덕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꼬지리가 타이탄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타이탄이 내빼네요. 나름 꼬지리가 두 번째로 들어온 녀석인데 처음부터 남들과 관계되는 것을 멀리하고 혼자서 계속 지낸 탓인가? 메리가 잠깐 스쳐 지나가지만 스쳐 지나갈 뿐 누구도 꼬지리와 함께 해주지 않습니다. 해가 뜨는군요. 그러니까요. 하늘이 또 예쁘게 이렇게 물들었습니다. 조명은 꺼졌고요. Ogni famiglia è composta da un maschio e 5 femmine. 어... Da 1 a 3 animaletti per cucciolata. 뭐죠 저건? 저게 뭐죠? 뭐죠? 이 녀석은 아니야, 그냥 무거워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침몰했는데 그저 옆으로 누워서 다른 녀석들은 이 녀석이 온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런 변화 없이 평온하게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뀐 게 없어요. 돌인가? 돌인 것 같은데요, 얘는. 오직 나와 오리 자기뿐. 이게 뭔데? 뭐야? 뭐야? 뭐죠? 왜 꼬맹이 오리가 생긴 거지? 언제? 새끼를 낳았는데 러버덕인가요? 뭔가 러버덕을 따라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온지 가장 오래된 러버덕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오케이. 저기 있는 가라앉은 녀석에게는 Grazio dopo Grazio rovina il tuo bucato. 어디 있죠? Rovina la lavatrice. 저 녀석은 이름도 못... 아, 여기 있구만. 돌덕입니다. 클릭도 안 돼요. 이건 러버덕과 누구의 자식일까요? 맨 처음 들어왔던 꼬질이 아이들은 이름을 못 붙여주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면 뒤에 있는 아이들
포함해서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뒤에 딸린 식구가 생긴 건 처음이네요. 역시 터줏대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러버덕답습니다. 또 내려오면서 꼬지리의 머리를 강타한 다음 녀석은 또다시 바닥에. 그와 동시에 타이탄이 갑자기 왔는데요. 위에 누군가가 왔다는 걸 알고 정탐이라도 온 모양입니다만 아래를 바라보지 않는 타이탄으로서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 턱이 없습니다. 얜 뭔가 매끈매끈한 돌이네요. 매끈매끈한 덕인데 그래도 무거워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뭔 소리야? 아, 코치가 이제 보니 코치가 처음으로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윗공기는 얼마나 넓고 맑은가. 아래에 있는 러스의 그런 감독을 이기지 못하고 위로 올라와 봅니다. 근데 올라오니까 더 마음에 안 드나요? 아래로 내려가는 미끄럼틀 근처에서 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 아래에 있는 애를 집으려면 이렇게 봐야 하는데 저는 이 친구 맥반덕입니다. 아이, 자꾸 뒤에가 잘리네. 돌덕과 맥반덕이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헤드 건드리지도 않고 있는데 왜 알아서 내려가는 거야 도대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풀악덕도 아직 아래로 한 번도 안 내려가 봤죠. 여기에서 지금 위아래를 경험해보지 않은 게 풀악덕 하나인 것 같은데요. 아이들은 어딨죠? 방치당했네요. 이럴수가. 러버덕 패밀리에서 패밀리들은 해체를 한 것 같습니다. 방치당했는데요. 무조건 따라다니는 게 아니었던 모양이야. 꼰대라는 걸 깨달은 걸까? 러버덕 패밀리는 다시 러버덕이 됐습니다. 꼬맹이들은 지금 없어요. 독립한 건가?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풀악덕은 일부러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있는 걸까요? 자신의 이 락 스피릿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푸바덕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코치가 다시 아래로 내려가요. 뭔가 잠깐 올라가 봤는데 역시 본인은 아래가 더 익숙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네 마리가 근본 멤버예요, 이 아래 동네의. 러스와 푸바덕과 불덕, 거기에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코치까지, 이 네 마리가 어쩌면 가장 합이 잘 맞는
그런 그룹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꼬지리가 다시 더 넓은 곳을 찾아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 좁은 걸 참지 못하는 꼬지리네요. 정말로. 아래가 더 좁을지언정 위에는 바글바글하기 때문에 라고 말하자마자 러버덕이 그 뒷공문을 쫓아 따라옵니다. 아, 그러나 내려오자마자 러버덕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목덕을 한 대 시원하게 갈겨주고, 역시 두고 간 자식들이 신경 쓰이는 건가 싶었는데 그냥 훑고 지나갑니다. 설마 다시 내려가나요? 그러진 않은 것 같고요. 이제야 살펴보는 신입입니다. 이 뭐죠? 자석인가요? 파랑과 빨강,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뭐죠 이건? 펩시 같기도 하고요. 꼬맹이들이 녀석을 잠깐 봤다가 다시 또 멀어집니다. 건전지. 보면 볼수록 모르겠군. 이게 뭐지? 현대 아트 보고 갑자기 목덕과 푸바덕이 동시에 위로 올라옵니다. 일단 이 녀석의 이름은 진짜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아까부터 아래에서 계속 올라옵니다. 다 올라와요. 목덕은 방금 올라오지 않았나요? 방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건가? 푸바덕을 밀어버립니다. 목덕. 저금통. 정말 모르겠군. 모르겠습니다. 아까 잠깐 푸락덕과 푸바덕이 만났던 것 같은데, 푸락덕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뭔가 심경의 변화가 생겼던 걸까요? 위에 올라가서 푸락덕을 분명 만났을 텐데 같이 있지 않고 다시 아래로 내려옵니다. 꼬지리도 마찬가지고요. 목덕과 불덕을 위로 이제 보내버린 듯 하고요. 메리가 뉴 페이스로 참전합니다. 이건 레오파드 문이네요.
이건 뭐 Peggioramento sulle regioni nord-occidentali, in estensione il giorno seguente, cioè il giorno 8, non domani, a tutto il nord della penisola. La temperatura di condizione 표덕입니다. Grazie. 굉장히 화려하게 생겼어요. 하필 가장 수수하게 생긴 러버덕과 목덕을 옆에 두고 본인이 굉장히 뽐내고 있습니다. 이제 목덕은 반사광조차 없는데 타이탄은 아까부터 굉장히 열심히 다니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다른 녀석들에게 시비를 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어요.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비가 아니라 구애면 재밌겠는 드라마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애인 걸까? 좋아하는 녀석들을 괴롭히고 싶다라는 뭐 그런 느낌인 걸까요? 뭐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기 있는 미니 러버덕들은 낑긴 것 같습니다. 절대 안 나오네요. 안타까운 놈들. 어느샌가 아래로 내려갔던 미스터 덕이 내려왔습니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불덕은 다시금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뭔가 의외로 이동이 이것저것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멤버가 그다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꼬지리와 러스, 푸바덕이 셋이서 이 공관 위치를 계속 지키고 있네요. 코치도 마찬가지고요. 프락덕과 표덕이 만났습니다. 둘 다 개성이 굉장히 넘치는 녀석들인데 보자마자 이름이 생각이 나네요. 무지개 떡입니다. 무지개 떡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녀석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요. 이 안에서 뭔가 저와 가장 닮은 것 같은 오리 맥반덕입니다. 뭐죠? 불덕이 올라왔나요? 무슨 소리였지? 아랫마을이 바뀐 건 없는데 왜냐고요? 뭐야 또 UFO야. UFO가 이거 누가 봐도 컴퓨터잖아. 왜 바닥에 무거워서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이 순행 쿨러 아닙니까? 뭐야? 비행기가 일직선으로 가다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터지는 소리가 나지 않았나요? 저런 걸 보면 손 흔드는 애들이 있었다. 있죠. 이 녀석 이름을 정했습니다. GP턱입니다. 누가 빨려 올라갔는데. 코치 눈에 있는 전원 버튼 누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되게 졸리네. 푸락덕이. 잠깐만, 푸바덕은 언제 아래로 왔었죠? 아니지, 푸바덕은 원래 아래에 있었는데 푸락덕이 아래로 내려왔는데 러버덕과 시비가 붙습니다. 새로운 녀석이 오는 소리가 났어요. 이게 뭐야? 코코. 그냥 보자마자 떠오르는 느낌을 적겠습니다. 얘네는 뭔가 일반이 아니라 레어 등급인가봐요. 넌 트레비앙이다.
망자의 날에서 빠져나왔나봐요. 그러니까 아직 반년이나 남았는데. 고급진 이름이군요. 뭔가 그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해가 지고 있습니다. 불덕? 갑자기 왜 불덕으로 넘어왔지? 난 뭐 안 했는데. 뭔가 나도 모르게 조작이 되고 있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넘어가는 건가? 아, 조작을 안 하면 알아서 가만히 시점을 옮겨주네요. 누군가 왔어요. 트레비앙이 내려왔습니다. 아랫동네도 슬슬 시끌벅적해졌네요. 조명이 켜집니다. 두 번째 밤이네요. 수락덕이 또 올라왔습니다. 뭔가 아랫동네는 일정 수 이상으로 애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쫓아내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와중에 남아있는 건 또 꼬지리와 푸바덕과 러스입니다. 러버덕과 트레비앙은 쫓겨났고요. 메리가 살아남았네요. 위에는 슬슬 포화 상태인데요. 쫓겨난 러버덕이 쫓겨나자마자 올 뻔했으나 실패하고 다시 위에 남게 됩니다. 표류했던 러버덕 패밀리 중 한 마리가 러버덕과 다시 재회를 했으나 지갈길 갑니다. 그다지 이제 붙어 다니는 거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선인장 핑크색에 있는 선인장. 이 녀석의 이름은 어디 있죠? 여기 저기 여기 있군. 핑크 사보 텐더.
러버덕과 프락덕이 또 치근대고 있고요. 표덕과 타이탄은 멀어집니다. 왼쪽에서 자꾸 소음이 나는 건 GP턱에 클릭을 하면 소리가 납니다. 세상에나 처음 알았어요. 클릭하다 보면 다른 울음소리가 나기도 하는데요. 웩, 꽉, 객, 깍, 꽥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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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는 건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겁나 시끄럽네. 이 친구 평화롭던 아랫마을에 무지개 어느샌가 온 무지개 덕과 함께 내려옵니다. 언제 내려온 거지 도대체? 되게 뭐라고 해야 하지? 여러분들 그러신 적 있으십니까? 뭔가 아무것도 해야 할 일이 없는데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보내야 할 때, 이를테면 학교 시험 시간에 문제를 다 풀어서 시험지를 냈는데 남은 시간 동안 잠은 오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버텨야 하는데 무언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서 괜히 앞에 있는 선생님 얼굴에 비친 주름이
얼마나 많은지 샌다든가, 천장을 바라보며 하얀색 천장에 붙어있는 회색 지렁이가 몇 마리인지 샌다든가, 책상 위에 있는 나이테가 몇 줄인지 샌다든가, 갑자기 필통을 쫙 꺼내면서 펜 하나하나에 붙어있는 설명을 읽어본다든가, 갑자기 분필과 지우개를 바라보며 저거 기관지에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든가,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그래요. È il calcare. Il calcare grazia e graffio dopo graffio rovina il tuo bucato, come rovina la lavatrice. 마치 전 굉장히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사각형을 붙여서 그 사각형이 몇 개가 있는지 세요. 전혀 이해가 안 가시겠죠? 예를 들면 이 불덕이라는 이름, 이 돌덕이라고 하는 이 이름, 이건 사각형 하나입니다. 깔끔하게 직사각형 하나로 이걸 감쌀 수 있기 때문이죠. 목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럼 아래에 있는 맥반덕은 어떨까요? 저건 3개입니다. 맥반에 맥빈까지가 하나, 아예 붙어있는 삐침이 하나, 덕이 하나, 그래서 총 3가지의 직사각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일도 네모가 몇 개인지 보고 계신가요? 그런 건 세지 않습니다. 어제 새벽에 말이죠. 트위터에 하나의 설문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계란볶음밥에 비엔나를 섞어서 먹는 것과 빼빼로 중 무엇이 더 건강에 나쁠까? 라는 투표였어요. 그 투표, 계란볶음밥과 비엔나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1시, 투표를 올린 건 대략 1시 20분경. 그때 저는 그 투표를 올리고 가만히 컴퓨터 앞에 앉아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투표는 30분짜리 마감이었습니다. 약 30표 정도가 계란볶음밥에 가고 나머지 한두 표가 빼빼로로 갔죠. 그렇구나. 빼빼로는 계란볶음밥보단 덜 건강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싱크대에 있는 설거지거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깝깝하더라고요. 내가 이걸 또 언제 치우나. 전 요리하기 전에 설거지를 반드시 해서 싱크대를 깨끗하게 비워 놓아야만 요리가 편하게 되는 그런 습관인지 버릇인지 징크스인지 모를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투표가 끝나고 나서 약 2시 반까지 가만히 컴퓨터 앞에 앉아서 유튜브를 봤습니다. 무슨 유튜브를 보았느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런닝맨 공식 채널에 올라온 엑기스 하이라이트 모음집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쯤 되니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어야 했죠. 그래서 저는 결국 일어났습니다. 일단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한번 깔끔하게 하고 나와서 불을 뿜고 있는 녀석이 있네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계란볶음밥을 해 먹어야 하잖아요. 그러나 굉장히 슬픈 사실이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은 밥이 아까 점심에 퍼놨다가 밥그릇째로 실온에 보관하여 수분이 전부 다 말라버린 딱딱한 돌찬밥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다 하고 바로 쌀 4인분을 씻어서 밥솥에 안치려고 하니 밥솥이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밥솥에 설거지를 했습니다. 솥을 설거지를 하고 나니 밥솥 옆면에 제대로 닦지 않아 남아있는 쌀풀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녀석을 한 번 더 닦아주고 쌀 4인분을 약 5번 씻어 밥솥에 넣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파를 썰었어요. 보관한 지 오래된 녀석이라 그런지 겉부분이 상하려고 하더라고요. 한꺼풀 벗겨내주고 이제 잘게 다졌습니다. 그걸 후라이팬 위에 얹었죠. 파기름을 천천히 내고 계란 4개를 까서 그릇에 담아 풀어놓은 뒤 밥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로 잘 수는 없었기에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결국 밥솥에 밥을 안 치고 약 30분 뒤 드디어
밥이 다 되었고 저는 밥을 퍼서 계란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남아있던 비엔나 소세지도 같이 넣었습니다만 그 비엔나 소세지 딱히 자르기 싫어서 귀찮아서 그냥 생으로 넣었습니다. 한 20개 넣었네요.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밥을 넣고 볶았습니다. 이제 큰 국밥 그릇에 한 그릇 가득 담긴 계란볶음밥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걸 컴퓨터 앞으로 들고 왔죠. 물까지 새로 떠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소 싱거운 감도 있었습니다만 소세지가 어느 정도 중화를 해주었기 때문에 건강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약 모든 일을 마치고 나니 3시가 되었죠. 저는 그대로 밥 먹은 그릇을 컴퓨터 책상에 놔두고 치우지도 않은 채 가만히 앉아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봤습니다. 뭘 봤는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먹자마자 누우면 못 자니까 새벽 5시까지 버텼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굶은 채로 잘걸, 혹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쌀국수 컵라면 하나 간단하게 먹어 잘걸, 혹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빼빼로 하나 먹고 잘걸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이거 조금만 반복하면, 이런 짓을 며칠만 더 반복하면 역류성 식도염이 나를 괴롭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큰일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눈이 떠져서 일어나서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였습니다. 제 생체 리듬이 오전 11시에 맞춰져 있던 거죠. 그래서 오늘 6시간 잤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졸려요. 그건 이미 느껴지고 있었다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건 마우스인가요? 마우스입니다. 도대체 코치는 여기 왜 들어가 있죠? 이 플라밍고 언제 내려온 거죠? 넌 뭐죠?
이 센즈 언제 온 거죠? 이름 와로 해달라고요? 아닙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2,000원입니다. 치킨에서 뼈를 발라내면 2,000원이 비싸지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 녀석은 2,000원입니다. 이건 표덕이 아니네요. 비즈공예로 만든 표덕입니다. 안 보여요. 뭔가 질감이 제가 좋아하지 않는 질감이에요. 마사지볼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넌 뭐야? 너 도대체 뭐야? 이건 뭐야? 머리가 너무 커서 슬픈 짐승입니까? 머리가 너무 커서 무게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진 것 같은데요. 남들과 인사할 때도 머리를 먼저 부딪힙니다. 러버덕입니다. 딱! 참와요. 나도 그래요. 꼬지리와 러버덕이 다시 만납니다. 불덕까지. 얘네 셋이 원년 멤버 아니었나요? 그리고 꼰대 선배를 또 보내버립니다. 이런 미치. 오돌토돌 푸바덕이 또 생겨있네요. 이건 뭐야? 저 오돌토돌이는 뭐야? 나와있지도 않아요. 있네요? 아니야, 이건 용가리 덕이잖아. 두 번째 탭이라고요? 설마 너야? 다은 녀석의 생김새를 복사하는 녀석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어쩐지 불은 못 뿜나? 쓸모없군. 마우스 덕은 따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쓸모없는 녀석. 이렇게 된 김에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처음 이 게임을 가져올 때 실은 걱정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진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네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난 그저 카멜레옹을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 솔직히 걱정하긴 했습니다. 근데 막상 진짜 이렇게 되니까 당황스럽네요. 재밌나요? 그럼 저 이대로 한 30분만 자도 괜찮겠습니까? 안 되겠죠? 안 될 겁니다. 알면서 물어봤어요. (30분) 뒤에 깰 자신이 있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자고 싶은 거지 30분 뒤에 깨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오자마자 주무시다니요.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쇼츠를 보고 있는데 말입니다. 되게 멋있는 말을 보았습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의 어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쇼츠였습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이 본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름과 답다로 이루어져 있는 언어라는데요. 답다는 말 그대로 답다는 뜻입니다. 그럼 아름이 뭘까요? 아름과 같은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아름이란 무엇인가? 놀랍게도 아름이라는 말은 고어로 나 자신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름답다라는 말은 나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다울 때 가장 빛이 나고 예쁘다라는 뜻으로 아름답다라는 어휘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어떻게든 코난쿤을 찾아야 합니다. 아름이기 때문이죠. 나 요새 과로했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안녕하세요. 다섯 시에 주무셨다면서요. 그랬죠. 그러고 6시간도 못 잤습니다. 나 지금 누가 뺨쳐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의 뺨을 한번 때려봤습니다. 그래도 졸려요. 어떡하죠? 새로운 녀석들이 온 것 같습니다. 계란꽃이네요. 계란 흰자네요. 맞아요. 저 살면서 닭가슴살을 말입니다. 그냥 생 닭가슴살을 냉동으로 되어 있는 걸 제외하고 단 한 번도 기성품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다이어트 전용으로 나와 있는 식단으로 되어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닭가슴살 소세지라든지 뭔가 소스가 묻어있는 닭가슴살이라든지 그런 건 살면서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돌려서 먹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삼겹살로 끓인 수육보다 부드러운 닭가슴살이 팩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현대과학은 정말 무시무시하더군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여러분은 닭가슴살 같은 거 드십니까? 제가 하루에 필요한 닭가슴살 권장 섭취량이 아니라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권장 섭취량을 한번 찾아본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보통 자기 몸무게만큼 먹으면 제일 좋고, 운동하는 사람은 자기 몸무게의 1.5에서 2배까지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인 사람은 단백질 90g에서 120g을 섭취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계란 후라이 하나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의 양은 약 8g 정도라고 합니다. 삶은 계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계란 후라이 하나로 하루에 90g의 닭가슴살이 아니라 90g의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선 계란 12개를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목살 반근을 섭취하면 60g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젠장. 운동하는 사람들이 왜 단백질 쉐이크를 챙겨 먹는지 그걸 계산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내일은 수금 컨텐츠를 하는 날입니다. 아마도 이번 달 마지막 수금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컨텐츠는 3시에 시작하는데요. 여러 가지로 다소 보완이 된 룰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수금 컨텐츠를 하게 된 목적인 커버곡, 현재 완성된 곡이 두 곡 있습니다. 그 두 곡의 샘플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서 수금 컨텐츠가 잘 되면 이 곡들의 영상이 나옵니다라는 식으로 뭔가 여러분들도 설렐 수 있도록 새로운 노래를 또 녹음을 해왔습니다. 주변에 들려줬더니 그새 노래가 늘었다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리뉴얼 작업이 5월부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여러 가지 정보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태까지 리뉴얼 한다 말만 했지 뭐가 제대로 진척이 되는 게 없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버곡도 보다 더 많이 녹음하고 세이브를 많이 쌓아둘 예정에 있으니 후보곡이 꽤 많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러니 모쪼록 내일은 모쪼록 자리에 참석하시어 함께 모두와 좋은 시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러다간 키보드에 머리 쳐박고 침 질질 흘리면서 자다가 내일 일어나서 왜 키보드가 망가져 있지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얼굴로 허리와 목에 담이 온 채 방송을 켜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오늘은 예정보다 빨리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심심할 때 옆에 켜두면 방송에 집중할 필요 없이 ASMR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아카이브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게임 가져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고 싶을 때 이걸 틀어놓고 15분만 봐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류의 게임이 나에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다크 소울이나 엘든링 같은 게임보다도 어렵다는 것을 새로이 깨달은 하루였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엔 조금 더 재미있는 게임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호랑이 무늬에 오리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못한 만큼 내일 더 웃기겠습니다. 안녕. 좋은 밤을 보내도록 해요. 저녁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탐랑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미 축전 보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다.